안녕하세요, 여러분. 실천할 수 있는 교육 정보를 드리는 유쾌한 육아 치치아입니다. 아이들 중에 말을 많이 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건 정말 축복받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부모님이 아이에게 자기 생각을 표현할 기회를 잘 주신 거거든요. 아이가 부모님 앞에서 스스로의 이야기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냥 그 능력을 꾸준히 유지해주기만 해도 아이의 문해력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만약 우리 아이가 과연 문해력이 있을까, 독해력은 괜찮을까 하는 궁금증이 든다면 사실 그 친구는 이미 문해력이 있는 거예요. 글을 쓰는 행위 자체가 뇌를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굳이 사고력 훈련을 따로 받지 않아도 열심히 글을 쓰면서 많은 자극을 받는 셈이죠. 아이가 문장을 완성형으로 쓰기 시작하는 순간, 그건 생각이 어느 정도 정리되었다는 의미예요. 생각이 정리되었다는 건 이미 논리적인 사고의 기초가 있다는 거죠. 반면에 실제로 많은 아이들이 문제를 읽고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수학 문제를 읽어도 그 뜻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죠. 그래서 아이에게 뭘 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문제를 풀기 전에 입으로 설명하는 훈련을 시켜보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문제를 직접 풀지는 않고요. 말로만 푸는 거예요. 이렇게 6개월 정도 입으로 훈련을 시켰던 아이는 혼자서 최상위 수준의 문제도 잘 풀어내는 것을 보았답니다. 생활 속에서 부모님들이 아이의 사고력과 문해력을 자연스럽게 길러줄 수 있는 습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아무래도 우리가 아이를 교육할 때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키워줄 수 있는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3가지 생활 속 습관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습관으로는 아이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기입니다. 아이들이 부모님께 자기 이야기를 할 때 무심코 지나치지 않고 정말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의 말 속에는 그들만의 생각이나 감정, 그리고 요구가 담겨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아이가 수학 문제를 잘 푸는데 문장으로 된 문제만 나오면 싫어하고 피한다면 그 안에는 무엇인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이에게 왜 이 문제가 싫을까? 같은 질문을 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 보세요. 아이가 이야기를 잘 하지 않더라도 조금씩 마음을 열어 나중에라도 자신의 감정이나 어려움을 표현할 수 있는 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아이의 학습량을 조절해 주기입니다. 주변 아이들이 공부하는 양을 기준으로 우리 아이에게도 무리하게 요구하기보다는 아이가 소화할 수 있는 학습량을 파악하고 조절하는 것이 중요해요. 어떤 아이들은 다른 친구들이 많이 공부한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압박하기도 하죠. 만약 부모님과의 소통이 원활하다면 아이는 자신의 어려움을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속으로 큰 스트레스를 느끼게 될 수 있어요. 우리 아이의 성향과 상태를 잘 이해하고 그에 맞는 학습량을 조절해주는 것이 아이의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을 키우는 첫걸음이랍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습관은 무엇일까요? 한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할 시간을 주기입니다. 아이에게 무작정 많은 문제를 푸는 것보다 한 가지 문제를 깊이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것도 사고력과 문해력을 키우는 데 효과적이에요. 예를 들어 문제를 푼 후에는 어떻게 풀었는지 엄마에게 설명해 줄래? 라고 물어보세요. 아이가 설명을 할 때는 머릿속에서 논리적인 순서와 우선순위를 정리하면서 표현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완성된 문장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곧 문해력을 기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아이가 친구와 가벼운 대화를 나누는 것과는 달리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경험이 필요하답니다. 오늘 말씀드린 3가지 습관으로 아이의 사고력과 문해력을 길러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니 꾸준히 해보신다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AI 시대에 특히 중요해진 문해력과 독서의 목적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요즘 AI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지식 전달과 정보 검색, 문제풀이 같은 단순한 지적 작업은 AI가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남은 중요한 능력 중 하나가 바로 생각하는 힘이고 그 중심에는 문해력이 있어요.
즉 AI가 제공하는 정보나 답변을 제대로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게 된 거죠. 문해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독서의 목적과 방법을 분명히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독서를 통해 철학적 지평을 넓히거나 새로운 지식을 쌓으려는 목적이라면 주관적인 감상과 자신의 생각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책을 읽어도 좋아요. 하지만 문해력을 키우기 위한 독서라면 책의 내용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어 수업에서 교과서를 읽고 분석하는 방식처럼 말이죠. 그럼 집에서 부모님이 저학년과 고학년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나눠서 말씀드려 볼게요. 저학년 아이들에게는 문장 이해와 핵심 찾기 연습이 중요해요. 저학년 아이들은 아직 문장과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이 시기에는 책을 함께 읽고 중요한 부분이나 핵심 내용을 찾는 연습을 도와주세요. 예를 들어 동화책을 읽은 뒤에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 뭐였을까? 혹은 이 장면에서 주인공은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같은 질문을 해보세요. 이런 질문을 통해서 아이는 자연스럽게 문장과 이야기를 정확히 이해하고 중요한 정보를 추려내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고학년 아이들에게는 비판적 사고와 요약하기 연습이 필요합니다. 고학년이 되면 단순히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책을 읽고 나서 작가가 여기서 전하려는 메시지가 뭐였을까? 혹은 이 주인공의 행동에 대해 너는 어떻게 생각해? 같은 질문을 던져보세요. 또한 읽은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보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신의 언어로 내용을 정리하면서 사고력과 문해력 모두를 키울 수 있어요. 문해력은 결국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는 힘으로 연결됩니다. 이 힘이 있어야만 AI 시대에서도 스스로 사고하고 정보와 지식을 활용할 수 있겠죠. 부모님이 집에서 이런 질문과 대화를 통해 아이의 문해력 향상에 도움을 주신다면 아이는 AI가 제공하는 정보를 이해하고 자기 생각을 키울 수 있는 중요한 능력을 갖추게 될 거예요. 어린 시기에 문해력을 키우려면 종이책으로 소리내어 읽는 연습이 정말 효과적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소리내어 책을 읽을 때 이 과정이 단순한 읽기 훈련이 아니라 문자와 소리, 그리고 의미가 연결되는 중요한 연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낭독 훈련이 잘 되어 있으면 고학년이 되었을 때 더 복잡한 텍스트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저학년 아이를 위한 독서 꿀팁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낭독으로 독해력 점검하기입니다. 한 페이지를 소리내어 읽게 한 뒤 아이가 끊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읽어 내려간다면 기본적인 문해력이 잘 형성된 상태입니다. 더듬거리거나 발음을 틀리면 문자와 의미의 연결이 아직 미완성된 상태일 수 있으니 꾸준히 낭독 연습을 시켜주세요. 이때 발음, 속도, 억양 등도 점검해주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종이책의 감각적인 장점 활용하기입니다. 종이책은 시각, 촉각, 후각, 청각을 모두 자극하여 기억에 깊이 남는 장점이 있습니다. 책의 두께나 질감, 냄새, 책장을 넘기는 소리 등이 아이의 기억과 함께 학습 내용이 더 오래 남게 해줍니다. 디지털 기기도 나쁘지 않지만 종이책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해주세요. 세 번째로는 메모와 상상력 자극하기입니다. 종이책을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에 간단히 메모하게 하거나 책 속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보도록 해보세요. 종이책은 전체적인 위치나 문단을 눈으로 익히기에 적합해서 아이가 기억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좋습니다. 아이가 문장 중간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즉석에서 간단히 메모해 보거나 이야기를 스스로 정리하게 도와주세요. 종이책 읽기는 문해력뿐 아니라 학습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키워줍니다. 이 연습을 꾸준히 하면 책에 대한 거부감 없이 독서 습관을 형성하고 고학년이 되어 깊이 있는 읽기가 필요한 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초등 시기에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바로 쓰기입니다. 글씨를 바르게 쓰는 훈련이 단순한 글쓰기 훈련을 넘어 뇌의 발달과 사고력을 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쓰기를 통해 손의 움직임과
뇌가 연결되어 더 많은 자극을 받으며 문장을 완성하는 과정을 통해 생각을 정리하고 논리적인 구조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때 올바른 문장을 쓰는 연습을 꾸준히 한다면 아이의 사고력과 문해력은 함께 발전합니다. 우선 저학년 쓰기 훈련 꿀팁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짧은 완결형 문장부터 시작하기입니다. 일기 쓰기처럼 하루의 생각이나 느낀 점을 한 줄만 쓰게 해보세요. 이때 중요한 건 한 줄이더라도 완결된 문장으로 쓰게 하는 겁니다. 완결형 문장은 하나의 생각을 온전하게 담고 있어 생각 정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한 줄 쓰기가 익숙해지면 두 줄, 세 줄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손글씨 연습입니다. 손글씨를 바르게 쓰는 연습은 아이의 신경 발달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아이가 쓴 글씨를 함께 살펴보고 정확한 글자 모양을 익히도록 격려해 주세요. 글씨 쓰기가 안정되면 사고를 표현하는 속도도 빨라지고 자신감도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고학년을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읽기와 쓰기 강화입니다. 읽기와 쓰기 강화를 위한 꿀팁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맥락을 통한 어휘 이해 훈련입니다. 교과서를 읽을 때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사전보다는 문장의 앞뒤 맥락을 통해 단어의 의미를 유추하도록 해보세요. 이는 국어 시간에 배우는 내용이기도 한데 글 안에서 어휘를 스스로 찾아내는 방법을 배우면 독해력이 크게 향상됩니다. 두 번째로는 수학 문제를 언어로 풀어보기입니다. 수학 문제를 풀기 전에 입으로 문제를 설명하게 해보세요. 문제 속 단어와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하나하나 연결지어 설명하는 연습을 통해 문제를 해석하는 능력이 높아집니다. 이 과정을 통해 문제의 맥락과 논리를 이해하게 되면 계산 문제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며 고난도의 문제 해결 능력도 함께 길러집니다. 쓰기와 읽기, 그리고 문제를 언어화해보는 훈련은 문해력과 사고력을 동시에 높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아이의 성장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시간과 여유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많은 과제와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 속에서 바쁘게 지내기 쉽지만 깊이 있는 사고와 자신만의 해석을 키우려면 여유로운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과 여유가 있을 때 아이는 책 속 이야기를 자기 경험과 연결지어보며 천천히 그리고 깊게 탐구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읽고 이해하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라 한 권의 책을 시간을 두고 자기 방식으로 소화해내는 경험이야말로 아이의 사고력과 창의력 발달에 큰 영향을 줍니다. 시간을 주면 아이는 스스로 생각하게 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세계를 형성해 갑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쾌한 육아 치치야의 치맘이었습니다. 안녕.